장학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장학일 TV의 장학일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아직 구독을 못하신 분은 구독,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또 이미 구독을 하신 분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그리고 우리가 서로 댓글을 나누면서 느낀 점들을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한 이때에 대통령께서 연설하는 가운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반체제 세력을 척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중국의 간첩, 그리고 종북 세력들, 나라를 좀먹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척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 저는 귀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 나타나 있는 간첩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대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 이번 대통령이 생명을 내걸고 이 반국가 세력을 외치면서 지금 그들이 기동전을 펼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사에 이 흐르고 있는 이 이념적 흐름, 이 중요한 이념적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간첩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6종류로 분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째는 직파 간첩이 있습니다. 직파. 이 직파 간첩은 직접 적국이나 타깃 국가로 파견되어서 정보 수집을 하는 간첩입니다. 직접 적국에서부터 파견을 해가지고 주로 외국에서 장기간 활동하고 때로는 현지에 정착하면서 활동하기도 하죠. 이 직파 간첩은. 두 번째 가서 보면 이 고정 간첩이 있는데, 고정 간첩은 특정 지역이나 조직에 장기간 침투하면서 활동하는 간첩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개 해당 지역이나 조직의 일원으로 위장해서 정보를 수집해내는 사람이 고정 간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이중 간첩인데요. 이중 간첩은 한 조직이나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조직이나 국가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간첩입니다. 우리 내 편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뒤로는 딴 적군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이중 간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서는 잠복 간첩이 있는데, 잠복 간첩은 특정 지역이나 조직 내에 장기간 숨어 있으면서 활동하는 간첩을 얘기합니다. 뭐 기관이라든지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전혀 모르게 잠복하고 있죠. 그들의 존재가 발각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자가 잠복 간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이 부정선거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이 사이버 간첩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간첩인데요. 해킹이나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막 하고, 또 뭘 하냐면 거짓 뉴스를 막 퍼뜨리게 하고, 댓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언비어를 막 날리게 하는 이런 간첩이 사이버 간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굉장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탈주 간첩인데요. 적국이나 타깃 국가로부터 탈출해서 자국으로 돌아와서 활동하는 간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탈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제 대신해서 간첩 활동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탈주 간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좀 이렇게 여기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이 그림에 의해서도 우리가 볼 때 그 자막 뉴스 같은 거,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에서요, 이들이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 대통령 당선되기가 무섭게 퇴진이 추모다.
그게 뭐냐면 북한 공산원과 비밀 교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구호가 민노총에서 나오는 거예요. 간첩 활동에서 전 민노총 간부 4명이 구속 기소됐잖아요. 해외에서 접선하다가. 그런데 이 전직 민노총 간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캄보디아 동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여러 차례 접선했고 지령문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지령문에서 우리가 보면 참 심각한 게 북한의 지령문이 90건이 북한으로부터 내려왔단 말이에요. 역대 최대 규모예요. 그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이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못하게 한 데부터 이상하게 대한민국이 간첩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놀란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은 이게 다 누구의 작품이었냐? 북한의 지령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이 촛불광장에서 이 촛불광장을 되찾자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광화문에 있는 그 애국 그 혁명군들 때문에 사실은 이 촛불이 못 붙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거는 부정선거. 이 실질적으로 부정선거라기보다는 부정개표입니다. 부정개표. 개표기를 가지고 조작한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입력을 해도 이 중앙서부에서 설정값을 올려놔 버리면요. 당선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죠. 대북 통신문 약정 의무에 이렇게 나왔어요. 총회장님이 김정은이요. 그리고 본사가 북문화교류국이었고 지사가 지하조직이었고 영업일부가 민주노총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북한이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의 송전선망 마비를 위한 모든 것을 다 구축을 해놓은 거잖아요. 대통령이 여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LNG 저장 탱크 배치도 등을 지시해서 사실 등을 다 확인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다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한 총련에게 공개한다고 지령을 내렸는데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하라는 거예요. 국정원 또 그 정보통신부 정통부 온라인 전격 투쟁을 하고 통신을 마비시켜라. 이게 충격 공개됐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여기 보면은 이게 한 총령 최초 온라인의 시위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통신질서 확립법 전면 철회를 위한 한 총령 국정원 정통부 온라인 전격 투쟁을 해라. 온라인으로 투쟁하라. 이게 한 총령 산하 각급 학생에 지령을 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가 왔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그리고 지금 한 총련이 인원이 2만 명이 되는데 국정원 사이트 마비시키는 건 식은죽 먹기잖아요. 우리나라의 입법부도 보면 문제고 사법부도 문제고 지금 어느 한 군데가 성한 데가 없어요.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 당연히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 안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북한 지령받고 간첩 활동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2024년 4월 11일 날 총선 잘해야 된다 우리가 외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도로 사이버 테러를 막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2019년 직파 간첩 검거에서 안보가 뚫렸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언한 거는 지극히 아주 잘한 것이고요. 너무 약하게 했다. 근데 이분은 다른 데다가 신경 쓴 게 아니고 오직 하나 부정선거에다가 초점을 쏟았던 것뿐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앞에서 말씀한 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도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에게 위기가 왔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가 무너졌는데 이거 반국가 세력을 빨리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왜 국민이 못 알아듣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간첩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하길 TV였습니다.